자, 비트코인 조만간 큰 변동성 나온다 해놓고 돌멩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물음표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있어서 매도자, 셀러들, 판매자가 고갈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리얼라이즈 프라이스에 대한 변동성하고 공급 물량에 있어서 수익인 사람들, 수익인 게 몇 프로인가,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백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쓸모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매도자 고갈 지수라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봤더니 이런 지점, 이런 지점, 이런 지점, 이런 지점하고 교차가 되더라.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6년 말 정도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 2020년도 돈 풀기 시작하고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반감기 끝나고 나서 여기서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조정도 오지만은.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갔지. 이때도 제가 변동성 지수 가지고 조만간에 큰 변동성 나옵니다 했었죠. 방금 예시 드렸던 것들은 상승이었고, 그리고 반대로 2018년도에서 삼각수렴으로 이렇게 가격 떨어질 때 여기까지 오고 나서 큰 변동성 아래쪽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FTX 사태 일어나기 이전에 여기 지표 나오고 나서 가격 급하게 떨어지고, 사실은 매도자 고갈 지수라는 것 자체는 이제 매도자가 없어. 그래서 방향이 올라간다는 거야? 알 수는 없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내려갔던 이 지점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하락장이었고, 그리고 이 윗부분부터는 상승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현재 지점도 상승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실현 변동성, 온체인 데이터에서 리얼라이즈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변동성을 측정합니다. 30일짜리이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백테스트 해보면은 이런 지점이 교체하더라. 이 지점 같은 경우는 1월달에 가격 이렇게 쳐오르기 일보 직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반감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올랐던 지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 가격 올랐던 지점, 이 두 지점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전에 이야기했던 그 지점하고 교차하는 지점이고, 여기는 새롭게 나온 지점이고요. 그래서 다 오른다는 이야기야? 아니요. 여기 같은 경우 여기까지 변동성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거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승장,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로 바뀌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어찌됐든 이 지표가 여기까지 떨어지기 이전에 나타난 세 개의 지금 실현 변동성 지수가 낮게 나온 이 지점 같은 경우는 가격이 크게 오르기 바로 일보 직전에 나왔던 이런 위치들이더라.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방금 이야기했던 지표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격 자체가 사실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지표야. 단지 상승장이기 때문에 오를 거야 쪽으로 이렇게 예측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숏텀 홀더들의 평단입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있어서 단기 보유자들 155일 이내에 있는 그들의 평단, 이 안에 어떤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동평균선 안에 어떤 심리들이 녹아 있듯이.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벌써 이것은 올해 들어서 한 번, 두 번 상승장에서 어떤 지지를 해줬어. 그리고 이 위치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 자체가 28.1K, 어떤 힘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넘어설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이제 온체인 데이터에 있어서 보면은 엔티티들을 볼 수가 있는데, 킬리만이가 지갑을 3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갑은 3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킬리만이라는 사람은 하나죠. 그래서 이 합계를 엔티티라고 합니다. 자, 0.01개에서 1개의 비트코인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개미들, 쉬림, 새우들, 이 엔티티들에 있어서 축적에 대한 변화, 하루짜리 변화량입니다. 이게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많이 그 물량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개미들이 비트코인의 물량 늘리고 있어. 그런 지점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과거에 봤으면 여기 올해 조정이 있고 나서 이렇게 올랐던 지점, 그리고 이것도 올해 조정이 있고 나서 이렇게 올랐던 지점.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12월달 작년 정도 해가지고 FTX 사태 일어나고 그 중간 지점에서도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간 거, 이런 반응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 내에서도 FTX 사태가 있고 나서도 개인들이 지갑으로 많이 들어갔었죠. 개미들한테도 들어가기도 하고 고래들한테도 들어가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런 지점 개미들이 열심히 모았다. 과거에 FTX 사태가 일어나고 스리루 캐피탈 사태가 일어나고 그들의 지갑에 많이 이동을 하고 나서 그래도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간 모습.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작은 개미들마저도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장에 있어서 이 탑 같은 경우는 무지한 개미들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느냐, 이것을 이제 보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미들이 들어왔어. 단기적인 로컬 지역에 있어서 이 바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떨어질 것이냐? 아니요. 가격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더 단기적인 바닥일 그 가능성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딱 이 금액까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 자체는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근데 어찌됐든 이것을 지지해주는 라인들이 있다. 아까 쇼터몰델 평단, 이런 추세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까워요. 이 위치 자체가 27.6K 정도. 그리고 맥디 같은 경우도 지금 색상이 이거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맥선하고 시그널선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1년에서 2년에서 3년짜리, 그래서 1년 이상의 나이를 가진 지갑들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가 지갑에 들어가가지고 이동을 안 해. 70% 정도가. 지금 이것도 이제 그림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여기는 리얼라이즈 캡이에요, 캡.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하는 거죠. 나이대는 동일하지만은 달러로 환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로 보면은 결국에 가격들이 상승하려고 하면은 이 리얼라이즈 캡이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줄어들 때, 떨어질 때 이렇게 가격은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올라간다. 지금은 얘가 더 키울지 아니면 떨어질지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새로운 자금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비율로 따지면은 이 정도 비율하고 이제 동일하죠. 여기 비율보다는 훨씬 이제 높은 비율이고 그렇습니다. 변동성 지수들로 봤을 때 조만간에 어떤 이제 큰 변동성이 나올 건데, 바로 밑에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이 어떤 상승 추세로서 지지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조정이 오더라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